네, 벗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기이한 장면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려던 시도.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재판부에 말씀하시면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선서하시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유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건희.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그리고 그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뭐 지금 감기가 심한 걸까요? 네, 벗겠습니다. 네, 네. 이진관 재판장은 단호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 부분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물어보시죠. 네, 먼저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성재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2012년 3월 11일 윤석열과 혼인하였고 윤석열은 2014년 대구 고등검찰청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증인은 남편인 윤석열과 함께 대구에 거주하였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게 증언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걸 조사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배우자와 같이 살았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 같이 사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답변하시는데 문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나 재판 과정이 있으면 증언 거부 말씀하시면 제가 판단해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다음 질문 하시죠. 1-3번입니다. 윤석열은 피고인 박성재와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고 윤석열이 2014년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 박성재의 주거에 찾아가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있었는데 증인은 윤석열로부터 피고인 박성재와의 친분에 대해 들은 적 있었나요? 별로 없었습니다. 1-4번입니다. 증인 피고인 박성재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있으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시죠. 증인 피고인 박성재의 휴대전화번호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십시오. 증인 피고인 박성재의 법무부 장관 취임 전에 부부 동반 모임 등 개인적인 친목을 위한 모임 가진 적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수사팀 구성과 2024년 5월 5일 텔레그램 메시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1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783번 SBS 뉴스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사건 전담팀 구성 신속 지시 언론 보도 제시하겠습니다. 중앙지검 형사 1부가 일명 김건희 명품백 사건의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되었고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석간부터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증인 이와 같은 사실 언제 알게 되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시죠. 증인 위와 같은 보도 내용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연락하였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시죠. 증인 2024년 5월 3일 이루어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에 대하여 보고받거나 윤석열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해 알게 된 사실 있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28번 구글 플레이 서비스 텔레그램 출력본 중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발신한 텔레그램 메시지 포렌식 자료입니다.
여검사의 송곳 같은 질의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벽에 대고 말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답변뿐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 발신한 사실 있으시죠? 이 기괴한 릴레이는 사실상 법정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 전송한 적 있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피고인에게 연락할 당시 텔레그램을 이용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성재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 전송한 사실 있으신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 보낸 이유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성재로 하여금 법무부 검사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고 증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 전송한 거 아닙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피의자인 소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런 메시지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이 메시지 내용은 증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피고인은 뭐라고 대답하였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11번입니다. 증인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피고인 박성재에게 전송한 후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12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28번 텔레그램 출력본 중 2024년 5월 5일 19시 28경 발신한 메시지입니다. 증인 화면 보시면 같은 날 피고인에게 다른 수사, 특히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 대한 수사 미진의 이유와 혹시 대검 측에서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 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 전송한 이유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내용은 증인이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건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보낸 이유 무엇이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김정숙, 김혜경, 김명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이유를 파악하게 하고자 이와 같은 메시지 전송한 건 아닌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피의자인 위 두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이 메시지를 전송하여 대검찰청 또는 서울중앙지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15번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전송한 이유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발송한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의할 때 증인은 전 영부인인 김정숙,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전 대법원장 김명수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생각한 이유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피의자인 소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박성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과도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28번 2024년 5월 13일 발신 텔레그램 메시지와 포렌식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의하면 2024년 5월 13일 20시 36분경 증인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전화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3-2, 3-3 생략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증인 위와 같이 전화를 한 후에 2024년 5월 13일 피고인에게 네이버 링크를 전송하였습니다. 이 링크를 확인한 결과 채널A 보도기사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표를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증인 이러한 기사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이유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전송한 메시지나 기사 링크를 윤석열에게도 전달하거나 보여준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이와 같은 기사 링크를 보낸 이유는 증인이 피고인과 통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나 인사에 대하여 논의하였기 때문 아닌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위 메시지를 보내고 13분 뒤에 피고인에게 다시 넵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증인은 어떤 이유에서 넵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28번 텔레그램 메시지 중 2024년 5월 15일 발신한 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2024년 5월 15일 4시 1분경에 피고인에게 2024년 5월 13일 단행된 대검 검사급 인사에 대한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한 사실 있으시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024년 5월 검찰 인사의 경우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단행된 첫 검찰 인사였는데 당시 증인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해 보고받거나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024년 5월 대검 검사급 인사에 앞서 증인은 피고인에게 인사에 대한 증인의 의견 또는 희망사항을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024년 5월 대검 검사급 인사에 앞서 증인은 윤석열에게 인사에 대한 증인의 의견이나 희망사항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인이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위와 같은 글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이유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은 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메시지 전송하면서 참고만 하세요 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증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검찰 인사에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것을 당부할 목적으로 이 내용 전송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인사 배경과 관련하여 용산이 이원석 총장의 문제를 거론하며 총장으로 하여금 4월 말이나 5월 초에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계기기로 하면서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와 같은 인사 배경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솔직히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4-10번입니다. 증인은 검찰총장 이원석을 사퇴시키는 계획에 대하여 윤석열로부터 듣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윤석열에게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약 4시간 40분 뒤 2024년 5월 15일 8시 44분경 윤석열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증인이 전송한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는 증인이 전송한 것인가요? 아니면 윤석열이 전송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4-12 생략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전송한 후에 피고인이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4-14번입니다. 2024년 5월 13일 대검 검사급 검찰 인사는 결국 증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4-15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28번 구글 플레이 서비스 텔레그램 메시지 자료입니다. 증인은 2024년 10월 10일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링크가 포함된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한 사실 있으시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10월 10일자 메시지에는 페이스북 링크가 포함되어 있고 전 국민의힘 의원인 윤상현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은 증인이 피의자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예, 이 화면과 같은 내용인데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링크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4-17번입니다. 증인 2024년 5월 3일 증인이 피의자인 사건들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사건들과 관련된 평가 또는 기사 등을 전송하였고 이는 결국 피고인으로 하여금 증인에 대한 사건들을 무마시키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윤상현의 글처럼 증인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여론재판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텔레그램 메시지의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 압수 당시 모두 삭제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증인 피고인에게 증인과의 대화 내역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증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증인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62번 텔레그램 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임세진은 일요일 야간 2024년 5월 5일 21시 50분경 피고인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으로 증인이 피의자인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증인은 같은 날 17시 4분경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박성재에게 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의 수사 전담팀 관련 내용을 메시지로 전송한 바 있습니다. 결국 증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임세진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수사 진행 상황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28번. 이병주가 박성재에게 발신한 텔레그램 메시지 포렌식 자료입니다.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이병주 또한 2024년 11월 3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김영선에 대한 조사 내용을 2024년 11월 9일 22시 36분경부터 22시 37분경까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국가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 무게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발언, 모른다는 답변은 무죄의 증거가 아니라 책임감의 실종을 증명할 뿐입니다. 보고하였는데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듣거나 보고받은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4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 이 피고인 박성재의 주거에 찾아가서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증인이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르죠. 네. 전혀 모르시고. 제가 2012년에 결혼했기 때문에 네, 모릅니다. 모르시죠. 그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할 때 박성재 피고인의 집에 가서 뭐 찾아가서 모임도 하고 하는 것은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전혀 모르죠. 저는 네.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다 증언 거부했습니다. 아까 년 대구고등검사로 재직할 때 박성재 피고인 집에 와가지고 모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피고인 박성재의 기억으로는. 그래서 아까 그것을 마치 있는 걸 전제로 친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신다는 그런 것이죠. 살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 예,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대구고등검찰청 근무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박성재 피고인 집에 찾아와가지고 모임을 가진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네네네. 전 들은 적도 없고 들은 제가, 적이 없시다. 예, 참여한 적도 없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고 참여한 적도 예. 참석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는 대구 고검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남의 집에 놀러 가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후로 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박성재 피고인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증인이 관여하거나 들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자신이 준비한 저지른 바와 행위가 같이 국가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관련된 그 형사 무게를 전혀 재판 인지하지 수사와 못하는 관련된 발언, 부분은 법정은 진실을 다 밝히는 정부 곳이지 법률을 이용했습니다.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 국민은 더 이상 지금 진행할 내용이 없기 누군가는 때문에 법 증인 뒤에 신문 숨고 마치겠습니다. 누군가는 법의 심판대에서는 이 비상식적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을 더 넓게 퍼뜨려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이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소리가 됩니다.